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그래서 저번 주께 이제 안 한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 좀 보신 분들 많아서 저번 주 프린트는 제가 조금 뽑아오거든요. 좀 기다리시고요. 오늘 새로 만든 게, 받은 게 있죠. 받은 게 보시면은 일단은 새로 받으신 공시지가는 다 받으셨죠. 그죠? 받으셨는데 혹시라도 이 저번 주 프린트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데스크에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뽑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오니까 그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교재로는 54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544로 가시면은 544 저번에 비교 방식 그 거래사례 비교법 들어갈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책 갖고 계신 분 책 갖고 계시고요. 저번 주 거 못 받으셨으면 지금 바로 제가 데스크에다 얘기를 했으니까 프린터가 올 겁니다, 그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 주 들으신 분들은 저번 주 프린터 혹시 갖고 오셨죠, 그죠? 갖고 오시게 되면은 핵심 비교 방식이라는 쪽이 있어요. 핵심 비교 방식.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페이지를 보시는데, 프린터 없으신 분 제가 이제 부탁을 했으니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보세요. 비교 방식. 그래서 544에 가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 주 끝낼 수도 있었지만, 이게 감정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또 오후에 또 오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좀 고맙고요. 그래서 어차피 동영상을 찍으니까 뭐 못 들으신 분들은 들었는데, 일단 2시간 반 정도를 조금 저한테 소비해 주신다면 제가 또, 좀 자세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비교 방식이라는 거 찾으셨죠? 그죠? 들어갈게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이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제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올 겁니다. 자,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 비교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학원 건물을 평가하고 싶대요. 그러면 옆에나 건너편에 거래됐던 사례가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 부동산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법. 거래사례가 적어야 돼요. 거래사례가 많아야 돼요. 많아요. 시장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뭐 아파트라든지 매매가 많이 되는 이 거래사례가 많은 걸 봅니다. 거래사례를 가져와서 봐요.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비중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비중 가격은 비교해서 준한다, 유추한다. 그래서 유추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사례 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이 사례 가격이라는 것은 과거의 거래 사례입니다. 거래 사례와 있다가 비교한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대상 부동산을 구해요. 내가 지금 대상 부동산을 구합니다. 그럼 대상 부동산을 구할 때, 자, 요 사례 부동산이 1년 전의 가격이래요. 사례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1년 전에 1억이라고 한다면, 그때 시점의 시점을 거래 시점이라고 하고, 감정평가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기준 시점이라고 하죠. 이 시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시점을 거래 시점을 기시점으로 갖고 오고요.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죠. 그럼 따세요. 사정부정. 거기 보시면 사정부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사정부정. 사정부정치. 그래서 사정부정치를 또 곱합니다. 또 시점이 틀리면 시점 수정치를 해요. 시점 수정치를 하고, 자, 지역이 틀리면 지역요인 비교치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지역요인 비교치, 지역요인 비교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개별이 틀리면 개별 요인을 곱합니다. 개별 요인 비교치. 그 다음에 이제 면적도 틀리면 면적까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요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요건 이제 앞자를 따서 사시지계면, 요렇게 이제 암기합니다. 사시지계면으로 암기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따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념의 파란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를 비교해요. 이걸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정보정이라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사정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요. 임대료예요.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을 매긴다. 자, 그러면 거기 지금
혹시 자료가 없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다가 해놨거든요. 갖고 오시면 됩니다. 뒤에 자료가 갖고 오시면 됩니다. 저번 주 거 뒤에다 해놨습니다. 자,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544페이지 찾으셨죠? 거기 파란 색깔 있나요? 들어갈게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따라서 거래사례, 임대사례예요, 거래사례예요. 거래사례를 비교해서 대상물 현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는 단어가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임대를 구합니까? 가액을 산정합니까? 가액을 산정하죠. 그럼 거기 보시면 적용 대상 및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동차도 많이 거래가 되죠. 자동차, 그 다음에 아파트, 주택, 동산, 과수원, 상장 주식, 상장 채권 같은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에요. 자, 특징에 가시면은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실제 매매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현실성이고 실질적이죠. 따라서 설득력도 강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시장성이 없는 시청 같은 공공용 부동산에는 좀 적용하기가 곤란하고요. 자, 니은에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파란 색깔이 있다가 나올 텐데, 만약에 사례가 예전에 호황인데 지금은 불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극단적인 호황이나 불황기의 매매 사례가 신뢰도가 그냥입니까? 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좀 곤란하다? 곤란해요. 그다음에 사시지계면이라는 게 굉장히 평가사의 주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객관적이에요. 주관이 좀 개입돼요. 주관이 개입되고 비과학적, 가격 편차가 적습니까? 가격 편차가 좀 큽니까? 크다고 돼 있죠. 그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거래 사례 자료의 선택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요 박스를 봅니다. 요거 제가 해드린 거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사례 자료의 수직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나요? 자,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사정보정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사정보정에 대한 가능성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만 그걸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들어볼게요. 1번, 사정보정인 가능성은 그냥입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사례가 원칙입니까? 찾았죠, 그죠? 근데 시험에 나왔는데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채택이 불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할 수 있죠. 사정보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해요.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 유사성. 자, 그래서 만약 1년 전 거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30년 전 거는 안 되겠죠. 그럼 거래 시점이 그냥에 대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되고 가격 변동 자료가 많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용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요인 비교 가능성? 그럼 지용 요인을 비교하려면 우리가 가능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위치의 유사성이에요. 자, 위치의 유사성은, 자, 따라보세요. 동일수급권. 동일수급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안에서 사례를 가져와야 돼요. 딴 데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 요인의 위치 유사성은 동일수급권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동일수급권 내에. 이 동일수급권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개별 요인을 비교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물적 유사성이에요. 물적 유사성. 물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 사례 부동산이 석조 건물인데 대상 부동산이 목조 건물이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물적으로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P포인트가 용도, 구조, 부분, 자, 어떻습니까? 물적으로 용도, 구조 등이 비슷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부분만 유사시 배분법 적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보세요. 배분법. 배분법이 있는데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546페이지 가시면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자, 546페이지 가시면 배분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사례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배분법은 들어보세요. 자, 배분법이라는 것은, 자, 배분법은 복합 부동산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사례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가격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사례 자료를 구하거든요. 사례 자료. 자, 그러면 복합 부동산을 전제로 가요.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이라는 걸 배우셨죠?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가 복합부동산이에요. 자, 복합부동산 아까 토지와 건물이 함께 일체된 게 복합부동산이라고 배우셨죠? 자, 그럼 복합부동산의 사례가 만약에 1억이에요. 1억인데, 자, 대상부동산은 낮입니다. 그럼 얘가 건부지고, 얘가 낮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다르다면은, 자, 우리가 이 같은 유형만, 토지만 같다 그러면은, 이 구할 수 있다는 게 배분법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서 공제 방식. 공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면, 자, 먼저 전체가 1억이라면 가격이 1억에서 건물에 6천만 원을 알게 되면은, 자, 6천을 빼면 4천이 되잖아요. 그럼 4천만 원이면은 이 사례를 구해서 비교할 수 있죠. 그럼 따라서 공제 방식. 공제 방식이거든요. 빼는 거는. 근데 이 공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전체 1억에서 가격 구성비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70%, 30%. 그러면 30%는 3천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비율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자,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더라도 사례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배분법. 그래서 지금 546페이지 배분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배분법은 사례부동산이 대상부동산 같은 유형의 부분을 포함한 복합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거래 가격에서 대상부동산과 다른 유형의 부분을 제외하고 같은 유형의 부분만 사례자로 채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1억에서 6천만 원을 빼면 따보세요. 공제 방식 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따보세요. 70%, 30%, 따보세요. 비율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맨 밑에 조금만 글씨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도시의 대부분 토지가 건물지로서 순수한 나지만을 사례로 선택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때 배분법이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거죠. 즉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 나지가 아닌 건물지도 표준지로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분법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넘겨보시면은 545페이지 가셔서 자 545페이지 가시면은 참고란에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라는 건 아까 선택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적 기관이라든지 거래 당사자 간에 아니면 당사자의 편인데 참고하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양가 리본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에 파란 색깔이 있죠. 들어볼게요. 자, 시점 수정이란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과 대상물의 기준점 사이에 시간적 불일치가 있고 또 이러나요. 두 시점 간의 지가 변동 차이가 있을 때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의 수준으로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 기준점에 유사한 거래 사례이거나 최근의 사례일수록 시점 수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해드리겠고, 자, 맨 밑에 가시면은 양가로 3번에 맨 밑에 2번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는 물종사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니은에 체크할게요. 사례부동산이 복합부동산인 경우 대상과 그 유형의 부분은 제외하고 동유형의 부분만을 사례로 선택할 수 있는 배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면 오늘 그 프린트 저번 주 보시면은 밑에 출제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들어볼게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라도 사례 자료로 채택이 불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할 수도 있죠. 사정 보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면 사례로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단어가 있나요? 거래 시점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 수 없으면 사례를 선택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럼 나지와 건부지라도 토지라는 부분적 유사성이 있는 사례자를 채택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배분법이 적용하죠. 그래서 아까 배분법은 부분만 일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게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이라는 게 있죠. 공제는 다른 유형을 공제해서 빼는 거고 비율은 같은 유형을 곱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합니다. 그럼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비교 방식이 우리가 546페이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저랑 이제 강의를 같이 보는데요. 제 프린트 위주로 좀 가져갔으면 해요. 자, 프린트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오죠. 자, 갑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무슨 수급권 내에서 사례를 가져와야 돼요. 동일 수급권. 그러면 유사지역과 인근지역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 만약에 자, 여기가 이제 강남역이다. 강남역이 내가 평가하려는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사례 부동산이 있다. 그럼 대상이 속해 있으면 따라서 인근지역이죠. 근데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삼역으로 가죠.
그럼 역삼역은 대상이 속해 있나요? 속해 있지는 않나요? 사례부동산이 있죠. 그럼 여기를 따면서 유사지역, 유사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그 그림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밑에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나요? 자, 우리가 분수가 위에가 그냥이에요. 위에가 분자예요. 밑에가 분모가 되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항상 계산은요. 자, 대상 부동산이 올라가요.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 부동산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플러스가 이제 우세고 마이너스가 열쇠라고 해서 이따가 문제를 풀 거고요. 사례 부동산이 내려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이 상자가 오늘서부터 따라서 윗상자. 그럼 대상이 내려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대사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상 부동산이 항상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이 올라가고 거래 시점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이따 계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자, 1번에 보시면은 은는이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은는이가가 항상 조정이 돼요. 은는이가. 얘가 항상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뭐 보다가 100이에요. 자, 이건 제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프린터랑 지금 교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프린터로 갑니다. 다음에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사정보정은 뭐냐면 형이 동생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매매 상황입니까? 자, 매매 상황 조건에 대한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어요? 그럼 사정보정은 시장 상황이에요? 매매 상황이에요? 매매 상황에 대한 수정이 되겠죠, 조건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특수한 사정이 동기가 개입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동기 사정을 시장 가치로 돌려와야겠죠? 자, 여러분들 고가로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그냥에 대해 감액을 해줘야 돼요. 저가는 다시 증액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오늘 나가지만 다음에 표준지. 표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표준지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정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매겼어요. 그래서 얘는 자, 다음에 표준지는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 매겼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표준지는 무슨 보정하면 된다? 사정 보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볼 거지만 공시지가에 대한 법에는 사정 보정이라는 게 빠져요. 왜냐하면 표준지는 그냥입니까? 대표성이 뛰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좀 정상적인 가격입니까?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죠. 그래서 따라서 표준지는 무슨 보정하지 않는다.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 요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시점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만약에 이게 1년 전이나 2년 전 거면 그냥입니까? 시점이 다릅니까? 그럼 요거는 매매사항 조건에 대한 수정이에요? 시장사항에 대한 조정이에요? 시장사항에 대한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년 전에 이 사례 가격이 거래됐던 거를 따라해보세요. 거래 시점. 거래 시점이라고 하고, 얘 대상 부동산의 지금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 시점이 기준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으로 수정하는 게 시점 수정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타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주어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지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자, 만약에 이따가 현재 시점으로 돌린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항상 감정평가의 기준에는 기준 시점으로 돌리셔야 돼요. 기준 시점 체크하셨나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요. 시점 수정된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위에 당구장 표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일단 따보세요. 시점 수정. 그러면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가지고 왔죠. 근데 아직은 다른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럼 아직은 대상입니까? 아직은 사례입니까?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시점 수정 후의 가격은 아직까지는 거래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바뀌어왔죠. 근데 아직은 대상이다, 사례다. 사례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냥요, 시점만 바꿨어요. 근데 아직 다 정상화되진 않았죠. 그럼 대상이가 아니라 사례부동산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 수정 가격은 기준 시점의 사례부동산의 가격이다. 이것도 잘 나오고. 자,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따라보세요. 시지변. 지수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수법은 이제 지수를 갖고 따져요. 위치를. 그래서 아까 제가 거래 시점이 올라갔어요. 기준 시점이 올라갔어요. 기준 시점의 지수를 거래 시점으로 나눴죠? 거래 시점으로 나눴습니다.
지수 나눴어. 그래서 거래 시점이 항상 내려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 시점을 100으로 잡으면 기준점이 120이니까 1.2가 되겠죠. 근데 변동률 적용법이 잘 떠요. 변동률 적용법. 그래서 보통 뭐 1년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냥 그 기간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2년 2승을 해야 되는데 보통 1승으로 나와요. 그럼 얘는 자 보면은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게 사례토지입니다. 그럼 사례토지가 1억인데 지가가 10% 뛰면은 1억 2천이 되겠죠. 1억 1천. 자 그럼 1억에다가 1.1을 곱했어요. 자 그럼 이건 1 플러스 0.1의 1승이 되는 거예요. 자 변동률 적용법 2 플러스 R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게요. 일단은 요건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 그림이 위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은 지계종평이라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계종평. 그래서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 이 두 가지를 이따가 문제에서 제가 체크를 할 텐데요. 자, 종합적 비교법은 종합적으로 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미스코어 선발대회에 대상이라는 아가씨와 사례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럼 집에서 보는 거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주관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종합적 비교. 얘가 얘한테 10%가 우세한데 얘한테 또 5%가 또 우세할 수도 있죠. 그럼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냥요 종합적으로 비교를 했어요. 정확해요? 좀 부정확해요? 부정확하고 조금 어떻게 됩니까? 주관적인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따라서 평점법, 점수.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심사위원들은 그냥입니까? 항목별로 점수를 매깁니까? 그러면 정확도가 더 있겠죠.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계종평 찾아가시면 되고, 출제 포인트로 갈게요. 자, 출제 포인트로 가시면은, 자, 갑니다. 사례가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대상. 항상 분자가 올라가고, 사례가 내려가죠. 분모로. 사정보정은 그냥이에요. 매매사항이에요. 자, 아까 제가 표준지 기억나십니까? 자, 표준지 공시가의 정상적인 거래나 표준지 공시가는 사정보정이 그냥 들어가요. 생략돼요. 생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시장 사항이고, 거래 시점, 자, 따라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이따 문제 풀 때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기준 시점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일치하거나 시장 사항이 변동이 없으면 시점 수정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왜냐면 시장 사항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생략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시점 수정된 가격은, 자, 기준 시점에서 아까 아직은 대상이었어요? 사례였어요? 사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봐. 시점 수정이 지금 10%라는 단어가 있죠. 자, 따라서 1.1. 10%는 무조건 1.1을 곱해요. 이게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1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습 게임을 할게요. 5%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몇 점 몇을 곱해야 되죠? 1.05를 곱해야 되죠. 지금 분위기 안 좋아. 다시 할게. 10% 나오면 몇 점 몇? 1.1. 5%는요? 1.05가 튀어나와야 돼. 이때 1.05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가요?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제가 생략했는데, 자, 무슨 요인과 무슨 요인을 비교합니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들어보세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 지역. 그럼 우리가 인근 지역은, 자,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봅니다.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와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본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강남역이 따라서 인근 지역. 근데 유사 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는 않아요. 않죠. 그런가요? 그럼 지역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상권이 다르겠죠. 그럼 강남역이 더 상권이 좋을 수도 있죠. 점수를 매긴다면 따라서 100점, 80점. 그럼 지역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인근 지역은 그냥요 100점이 똑같아요. 100분의 100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인근 지역은 무슨 요인은 안 해도 돼요? 지역 요인은 비교 안 해도 되는 거죠. 보고 있나요? 근데 무슨 요인은 해야 되죠?
개별 요인을 했죠. 개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개별은. 그런가요? 근데 유사 지역은 그냥입니까? 지역이 다릅니까? 그럼 얘가 80이고 얘가 100이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유사 지역에서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다 비교가 필요하죠. 근데 인근 지역에서는 무슨 요인을 비교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지역 요인. 지역 분석을 생략하는 건 아니죠.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고 개별 요인만 비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례자료를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경우는 지역 요인 비교만 생략이 가능하지 지역 분석 실시, 개별 분석 실시, 개별 요인 비교는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정상화하는 작업이 따라서 사정 보정, 특수한 동기가 사정됐으면 시장 가치를 고치고, 자, 시점 수정은 따라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자, 지역 요인은 그냥입니까? 지역이 다릅니까? 그 유사 지역에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거고, 개별 요인은 사례를 또 대상 부동산으로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번 주 프린트물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번. 계산은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자, 1번 가볼게요. 아까 편지 공시가 기억나시죠? 자, 얘는 거래 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예요. 그러면 시점 수정 작업이 필요 없어요. 사정 보정이 작업 필요 없어요. 사정 보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사례 부동산이 인근 지역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인근 지역은 무슨 요인 비교가 필요가 없죠?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 없지 개별 요인 비교는 필요하죠. 그런가요?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기출입니다. 당사자가 특수사정이 게재되어 있어도 거래 사례는 사례 자료로 채택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있다라는 3번이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따라해보세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그러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이라는 말은 맞죠? 근데 현재 시점으로 들어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되셔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수정하는 작업이죠. 그런가요? 최근에 사례일수록 조금 더 좋겠죠. 자, 아까 거래 사례는 제가 객관적이겠어요? 굉장히 주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고. 편차가 작습니까? 개인마다 편차가 큽니까? 크고요. 자, 1년 전에 호황인데 지금 불황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적용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 오늘 특강이니까 보강이니까 547페이지 계산 문제도 도와드릴게요. 547로 갑니다. 자, 547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그 위에 있는 가치형성 개별 요인 종합적 비교 평점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제 프린트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사례가 올라갔어요. 대상이 올라갔어요. 사례가 내려갔죠. 그죠? 그 플러스는 우세, 마이너스 열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시점이 내려가고 기점이 올라가죠. 은는이가가 조정이 되고 보다가 100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1번을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지금 1번 예제 문제 보고 계시나요? 자, 따라서 사례 부동산 2. 그럼 사례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매입자의 강매로 인해서 정상가보다 몇 퍼센트가 저가로 거래됐나요? 그러면 위에 대상이 100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100에서 밑에는 얼마를 까야 된다는 거예요? 20.
그럼 80이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여러분 봐봐. 따보세요. 지가 상승률 10%라는 단어가 있죠. 아까 10%는 몇 점 몇을 곱합니까? 1.1로 곱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기준점에서 10%가 상승했으니까 110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인데 그냥 이거는 1.1로 그냥 바로 가시면 되고요. 3번 갑니다. 자, 따라보세요. 사례부동산이 속한 유사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따라보세요. 사례가 주어다. 사례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다 봐봐. 자, 지금 여러분들 사례부동산이 속한 유사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면 따라보세요. 사례부동산 2. 전체가 사례부동산 2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뒤에 지문 있나요? 그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따라보세요. 대상보다. 그러면 사례 부동산이 대상보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화이팅 하세요. 자, 다시 갈게. 지금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 자, 그럼 대상이 주어야 사례가 주어야. 사례에 속한 유사지역이 바뀐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이 대상이 보다죠. 그럼 사례가 대상보다라는 거는 사례가 조정이 돼요. 대상보다. 그러면 대상이 조정되는 거야? 밑에 사례가 조정되는 거야? 사례가 조정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사례가 대상보다 몇 퍼센트 열세. 그럼 밑에를 20을 까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위에가 100이고 밑에가 80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사례부동산이 속한 유사지역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대상보다에 속한 인근 지역보다라는 건 대상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사례가 대상보다 20% 열세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가 80, 위에가 100 넘겨보세요. 자, 개별 요인입니다. 이제 선명합니다. 자, 지금 4번을 보시면은 대상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나요? 그러면 누가 주어요? 사례가 주어요? 대상이 주어요? 대상이 사례보다라는 보다가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사례가 100입니까? 사례가 100이고 대상이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대상이 몇 퍼센트가 더 우세합니까? 그럼 100에다가 5를 더하면 105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그리고 별표 3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그래서 제가 이제 보강이다 보니까 아주 중점적으로 계산까지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온다면은 요 예제 문제보다도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제 문제니까 자 박스를 보시면은 아까 따르면서 사시지계면 면적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면적도 보정을 해줘야 돼. 우리가 갑니다. 그럼 대상부동산이 면적이 900이죠. 찾았나요? 자 그러면 대상이 따르면서 사례보다 개별 요인이 몇 퍼센트 우세해요? 10% 우세하죠. 그런가요? 사례부동산 면적이 얼마죠? 1000이죠. 그죠? 기준점이 1년 전에 2억이 거래됐대요. 얼마가 거래됐다? 2억. 2억이 거래돼서 연간 지가 상승률 5% 기억나십니까? 5% 나오면 몇 점 몇을 곱해야 돼? 얘기해 보세요. 1.05를 곱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면적을 봤을 때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대상 면적이 900이라고 되어 있나요? 사례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1000이 되어 있죠. 그러면 900을 1000으로 나눠서 0.9를 곱하셔야 돼요. 그렇죠? 곱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지금 아까 자 따라보세요. 대상부동산은 따라보세요. 대상부동산은 사례부동산보다 그럼 보다가 100이죠. 그럼 따라보세요. 사례가 100이다. 사례가 100이에요. 대상이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대상이 사례보다 개별 요인이 몇 퍼센트가 더 우세합니까? 그러면 110이 되겠죠. 그죠? 상승시기.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 2억에다가 1.1을 곱하고 1.05고 0.9니까 자 거기 보니 2억 790만 원이라는 2번이 정답이죠. 찾으셨나요? 자 그래서 따르세요. 사시지계면 항상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따라합니다. 따라하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임대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56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63페이지 가시면은 깜짝이야. 임대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사례예요? 임대사례예요? 임대사례고 비준 가격이 됩니까? 비준 임대료가 됩니까? 임대료고 거래사례를 가져와야 돼요? 임대사례를 가져와야 돼요? 임대사례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거기 563페이지 비교 방식의 임대사례 비교법 보고 계셔요? 그럼 임대사례 비교법은 쭉 읽다 보면 자 거래사례와 비교합니까? 임대사례와 비교합니까? 비교하고 따라서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손 비교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가액이에요? 임대료예요? 임대료죠. 그거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뭐 4번의 계약 내용 조건까지도 좀 따져본다는 건데 5번에 그 실질임료로 한다는 건 이따가 제가 좀 후술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건데 오늘 보강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아까 따라해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549페이지입니다. 갑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찾으셨나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이에요. 기준법. 그래서 요건 이제 표준지를 가져와서 비교합니다. 표준지. 자, 그러면 이 토지 가액을 구해요. 토지 가액을 구하면서 자, 갑니다. 자, 아까 제가 이 공시지가 기준법의 표준지를 갖고 기준을 한다면은 제가 아까 사정보정을 한다 그랬어요? 사정보정을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표준지 할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 가액을 구할 때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이 표준지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제곱미터의 가격을 이제 만원을 갖고 온 거죠. 비교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사정보정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표준지를 기준하고 시점 수정 들어가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면적이 아니라 이제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자 들어볼게요.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 찾으셨어요? 들어갑니다. 자, 얘는 두 번째 줄에 파란 색깔 들어갈게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표준지 기준을 하고 자, 아까 제가 여기에 사정부정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따라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러면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가액을 산정한다. 그런데 밑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근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어요. 자, 1번 가시면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인데 거기 쭉 읽다 보면 1번에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를 갈 때는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번에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펜 들어보세요. 도시지역은 따라서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걸 이제 가장 유력하게 우리가 찍어요. 도시는 빨리 바뀌니까 3년 이내고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거래 가격 중에서 그 인근 지역의 집가세는 고려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적정한다고 판단할 때 가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평가 절차가 비교 편지 선정을 먼저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파란 색깔 갈게요. 자, 유사 지역부터 봐야 돼요. 인근 지역부터 봐야 돼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동일수권 안에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다, 선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정보정 여기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따라서 시점 수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파란 색깔, 국장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 지역의 집값을 적용해야 되는데 다음 경우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자, 1번을 참고하시고 2번에다 배포 쳐보세요. 자, 집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통계청이에요? 한국은행이에요? 통계청 하면 안 됩니다. 통계청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한국은행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입니까? 생산자 물가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생물. 그럼 소비자가 나와야 돼요? 생산자가 나와야 돼요? 생산자. 그래서 생물이라고 안겼어요. 생산자 물가, 생산자 물가 상승률. 찾으셨죠? 그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죠? 근데 밑에 예제 문제인데, 따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자, 요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자, 펜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한강펜. 자, 밑에 세 번째 줄에 비교 표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불러봐 주세요. 화이팅 하시고. 그 공을 읽지 못하세요? 200만 원이 되죠. 찾았나요? 그게 이제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했어요. 이건 이제 작업을 합니다. 제곱미터 가격 찾아내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러분들 집가 변동률 5% 상승했죠? 도와주셔야 돼요. 몇 점씩 곱합니까? 1.05를 곱하셔야 돼요. 화이팅 하셔야 돼. 4% 나오면 얘기할 때까지 계속 가다 3% 나오면 빨리빨리 튀어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몇 점 몇 곱한다고요? 1.05 곱하는 거죠. 한 번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긴 지금 인근 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다? 인근 지역. 찾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이 똑같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개별 요인. 개별 요인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상 토지가 주어가 되죠?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이 몇 퍼센트가 열세예요? 5% 열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상승식이 곱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어가 살입니까? 대상 토지입니까? 대상 토지가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몇 퍼센트가 대상이 열세야 돼요? 그러면 100에서 5를 빼면 되죠. 95가 될까요? 그럼 따라서 0.95. 0.95가 되고, 제가 1.0으로 그냥 바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있어요. 환경 조건은 대상 토지가 피규어 표준지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더 우세해야 돼요. 그러면 20을 더해야겠죠. 그런가요? 그럼 100에서 20을 더하니까 100이 되고 120이 되죠. 따라서 1.2.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원모 타임. 공시지가가 얼마죠? 200. 찾았나요? 상승식은 서로 이렇게 곱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5% 나왔습니다. 몇 점 몇입니까? 1.05죠. 100분의 105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은 안 해도 되죠.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비해 5% 열세하죠. 그럼 95가 올라가고 100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빨리 푼다는 것은 대상이 조정이 되잖아요. 따라서 0.95. 빨리 튀어나오는 게 좋아요. 그런가요?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환경 조건이 20% 우세하죠. 그럼 어떻게 돼? 몇 점이시겠어요? 1.2가 된다. 좀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쉬십시오.